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추억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사실 이 영상은 예전에 한번 찍었다가 영상 뒤에 백을 입혔는데 선생님 눈알이 막 파지고 그래 있던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흉측해요 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찍었다 내린 그 영상입니다.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. 마틴 루터 킹 아시나요? 마틴 루터 킹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.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?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. 미래 알 수 있어요? 없어요. 선생님 다이어리 잘 쓰는 거 아시죠? 한 15년 전, 17년 전 다이어리 보면 지금쯤 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헬기 타고 강의하고 다니더라고. 헬기 타고 강의하고 다니고 대저택에서 살고 있어야 돼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. 그래서 후회하냐고요? 후회는 안 하죠. 그러면서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. 그러면서 지나갔고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때는 뭐 지방에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었던데 나는 인간 강사가 될 거야 했는데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음반도 낼 거야 하는 것도 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. 미래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. 수학일치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냥 하는 거예요. 미래를 뭐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것들,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거, 또 학생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. 1989년, 90년 뭐 그때쯤 나온 영화로 기억을 해요. 정확히 기억한다면 뭐 대단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학창시절에 우연히 그때는 VTR, 비디오라고 있었거든요. 물론 선생님 집은 비디오는 없었어요. 집이 가난해서 비디오 없었고 친구 집에서 이제 우연히 영화를 한 편 봐요. 그때는 이제 홍콩 영화, 르와르 영화의 대세였어요. 선생님도 비비탄, 콜트 45 가지고 다녔었고요. 성냥도 입에 물어보고 했었어요. 그때는 다 그랬어요. 그래서 성냥 물어보고 하면서 뭐 영웅본색 해서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어요. 정말 유덕화, 주윤발, 또 선생님 또 주성치라는 배우를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유덕화란 배우하고 종총이란 배우가 나온 엽응계익이란 영화가 있었어요. 우연히 본 거야. 그런데 이제 홍콩 영화는 막 첩혈상, 이거 아시는 친구면 이거는 선생님 나이대야. 첩혈상 막 이런 거 막 종행사회 이런 거 보면서 심장이 뛰다가 찾다가 이제 엽응계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스토리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. 유덕화가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영화가 좀 이렇게 사이즈도 작고 스토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. 그때도. 그러다가 그 모든 개념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. 한 장면에서 모든 이때까지 허접한 이 스토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.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선생님 꽂히죠. 사춘기 어린 티베가 잠 못 들게 된 그런 장면을 봐요. 마치 뮤직비디오처럼. 왜냐면 지금 이제 영상이 곧 뜰 겁니다. 여기서 뜨는데 종총훈이란 배우가 유덕화란 사람과 이제 밤에 데이트하는 둘이 썸이야. 썸인데 이렇게 썸 타다가 이제 술집에 가서 이렇게 가라오케라고 하죠. 이렇게 노래방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이런 데 있어요.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런 데 가서 종총이 위로하겠다면 유덕화를 위로하겠다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. 노래를 시작해요. 노래를 딱 하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 심장이 뛰기 시작하다가 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데 와 미치겠다. 그 유덕화의 연기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는 그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그 노래가 3분 좀 더 됐을 텐데 그 노래를 듣는데 선생님이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수십 번을 더 돌려본 것 같아요. 친구한테 양해를 더 알거든. 친구도 선생님 어디에 꽂히면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말했어. 하면서 그거를 또 어느 정도냐면은 녹음기에 그걸 따가지고 그 노래를 한국말로 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엽응계익이에요. 나중에 알았어요. 그때는 뭐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데 노래 제목이 무인원해야.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. 불렀던 사람이 그 종총이란 배우, 그 예쁜 배우는 립싱크를 한 거고요. 원래 불렀던 배우는 매연방이라는 그 홍콩 가수가 불렀습니다. 이제 그분은 매연방 씨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. 고인이 되셨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그때 당시 불렀지만 아시잖아요.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어때요? 가물가물해지고 잊게 되잖아. 그렇게 살아왔어요.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멜로디를 듣게 돼요. 그 멜로디를 듣게 돼요. 근데 그 가수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일본의 가수더라고요.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가수였어요.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.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요.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다 죽여야 될까요?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.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사지도 맙시다, 가지도 맙시다 해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일본차 탄 사람은 뭐 출입 금지, 뭐 일본차를 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제발 조금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정히 상황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감히 이제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음악은 죄가 없잖아요. 하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온다면 우연히 그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노래가 난파선이라는 노래라는 걸 알게 돼요. 이 가수가 1980년대 후반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애절하고 아름다우세요. 근데 이 노래도 사실은 그 전에 다른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불렀었는데 야, 이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사람에게 이 노래는 네 거다. 네가 불러. 해서 이 사람 부르면서 일본으로 말하면 일본의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사연이 있나라고 했더니 봤더니 불우한 어린 시절과 또 남자친구와의 아픈 이별 등이 있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더 사연 있게 들렸어요. 제가 전에 조덕배 씨에 대한 얘기도 드렸을 겁니다.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. 그 노래가 더 애절하게 들렸다라는 것은 조덕배 씨가 몸이 불편하신데 누군가를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다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그 애절하잖아요. 이 난파선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가수가 부를 때 그런 애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. 그런데 그걸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인다니까. 선생님이 이 얘기 하잖아. 어느 지하철에 아빠하고 애들 둘이 탔어요. 애들 둘이 막 지하철 칸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. 막 뛰어오르고 막 난리를 쳐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야 저 사람 딸들이 저렇게 뛰는데 뭐 하는 거야 주의도 안 주고 하면서 다 짜증이 났어요. 근데 그때 용기를 낸 게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어이 젊은 양반 이거 안 보여? 애들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안 보여? 그때 그 남자가 일어나서 사과를 했다고 했죠. 죄송합니다. 방금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.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들이 뛰는 것이 안쓰럽게 보였다는 거예요.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.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. 사람들은 내 맘 알겠지 않은데 내 맘 모른다니까요. 말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.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뭔가를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. 선생님 계획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삶이었는데 사춘기 때 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원래 이 가수가 불렀고 이 가수에 사연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 감성을 건드려줘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.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.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.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다시는 안 보겠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나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. 다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저는 정말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. 과연 내가 이 노래의 가사를 알아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? 아니면 이 멜로디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? 아마 이 멜로디가 슬프게 들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. 거기에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덮어지면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또 제2의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도
알잖아요. 선생님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듣습니다.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배웠죠? 뭐죠? 몰라요. 내가 언제 이 지구란 별을 떠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려고 노력합니다.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어떤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. 너희들은 늙어봤냐? 나는 젊어봤다. 여러분 사춘기 때 알거든요. 지나고 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극적인 걸로 하면 좋죠. 남 공격하면요, 인간의 특성상 남을 공격하면 그 사람 무리에 들게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프레임을 짜는 거야. 프레임을 짜면요 편해요. 우리 편이 저절로 생겨요.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.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슬퍼져요. 한쪽으로 편협된 내 구조로는요 절대 행복함을 느낄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그냥 보는 거야. 아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, 와 이 노래 정말 좋다. 우리 그래서 한번 이 삶을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마틴 루터 킹의 명언,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첫 계단에 발을 내디는 것이 중요하다.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. 즐겁게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 감동 주고 좋은 메시지를 찾으면서 살아보면 우리의 삶은 꽤 살만하고 행복해질 겁니다. 우리는 동료입니다. 잊지 마세요. 근성.